안녕하세요. 배진건입니다. 오늘 당신의 인지기능 저하가 뇌 배터리의 리튬 부족으로 시작되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네이처라는 세계에서 제일 권위 있는 매거진 사이언스 잡지가 8월 6일 날 아주 재미나는 논문을 하나 실었습니다. Lithium Deficiency and the Onset of Alzheimer Disease. 그러니까 리튬 부족이 알츠하이머 병을 유발한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맨 마지막 주저자인 브루스 양크너 교수는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이신데 굉장히 지난 10년 동안 한 연구를 이 한 논문에 다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실으셨습니다. 아주 재미나는 것은 네이처라는 그 저널에 아주 좋은 논문이 실려졌을 때 그 커멘터리, 그러니까 보충으로 설명하는 자료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무려 그 자료가 2개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왼쪽에 Does lithium deficiency contribute to Alzheimer disease? 그러니까 리튬 부족이 알츠하이머 디지즈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제목은 New Hope for Alzheimer's Lithium Supplement Reverse Memory Loss in Mice. 물론 동물 마이스에서 한 거지만 리튬을 보조로 먹이면 기억 상실이 다시 보충된다는, 기억 상실이 뒤바뀐다는 그러한 제목이었습니다. 그러한 제목, 네이처에 두 개가 실렸고 또 하나는 네이처와 맞먹는 가장 유명한 저널 중에 하나인 사이언스에 Could Lithium Stave Off Alzheimer's Disease? 그러니까 리튬이 알츠하이머 병을 지연시키는가, 없애버리는가라는 질문으로 또 커멘터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 최고의 저널 네이처와 사이언스에 이런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 사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논문을 쓴 브루스 양크너 교수는 MD, PhD인데 우리가 정말 제일 바라는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양크너 랩에서 하신 건데, 연구를 하신 건데, 제가 이분의 바이오, 그러니까 학력을 보니까 정말 놀랐는데요. BS, 그러니까 학사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받으셨고요. MD, PhD는 스탠포드에서 그 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최고의 트레이닝을 받은 그런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한민국 우리들의 자녀들도 프린스턴, 스탠포드를 나온 의사가 되는 게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크너 교수가 이 사진이 좀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이언스에 벌써 1990년 논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부터 35년 전 논문이 사이언스에 실린 거를 보면 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이 뇌에 톡식하다라는 뉴로톡식한 작용을 한다라는 논문을 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35년 전이니까 30에 이 논문을 썼다 그래도 아마 지금 65세쯤 되신 것 같은데 요새는 아무리 찾아봐도 개인 정보라 그런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늠을 하기 위해서 이 첫 논문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리튬은 무엇을 하는가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전자제품 배터리에 전원을 공급하는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전기차도 리튬 배터리 때문에 동력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고 리튬 배터리를 충전해서 다시 쓰면은 그 다음날 또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튬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기분을 안정시키기에 한때 세븐업이라는 탄산음료에 첨가되기도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현재 세븐업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예전에 세븐업 탄산음료에 첨가되기도 하였답니다. 탄산 리튬 카보네이트라는 화합물은 수십 년 동안 양극성 장애, 바이폴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양극성 장애를 가진 조울증 치료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1970년부터는 아주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조울증 치료에 사용되어 왔는데, 이 양극성 장애 환자의 조울증 치료에서 사실은 힌트를 얻었습니다. 양극성 장애를 가진 환자들이 조울증 치료에 리튬을 처방받아서 먹은 사람이랑 그냥 양극성 장애 환자로 그냥 있는 사람의 그 나이, 수명이 차이가 있는 것을 연구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8월 6일 네이처에 발표된 논문은 경도 인지 장애, MCI라고 그러는데 Mild Cognition Impairment, 경도 인지 장애나 알츠하이머병을 지닌 사람들의 뇌에서 리튬 수치가 감소했다고 보고했고요. 또한 알츠하이머 유사 증상을 지니는 생쥐에게 리튬을 투여했을 때 기억력이 향상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 리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리튬을 저도 아주 기초부터 가기 위해서 원소가 뭔가, 그러니까 원소 번호가 3번이고요. 뭐 심볼은 LI라고 쓰고, 어토믹 웨이트가 분자량이 한 7 정도 된다고 그렇게 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오래간만에 원소 주기율표를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힐륨이 있고, H, 수소가 있고 2번이 힐륨이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리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리튬 하면은 금속이기 때문에 이 중금속인 무슨 중금속들처럼 위험하지 않을까 염려들을 하시는데, 리튬은 가장 가벼운 금속입니다. 가장 사이즈가 작은 금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성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이 주기율표를 많이 외우셨을 텐데 1번 쪽에 들어간 물질들, 18번 쪽에 들어간 물질들. 그러니까 이 빨간 거는 알칼리 금속이고요.
비활성 기체는 오른쪽 18쪽에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리튬이 가장 약한 알칼리 금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표를 한번 준비해 봤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리튬에 얼마나 리튬 우리가 오로테이트를 먹는 게 가장 좋은데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한스 리퍼라는 분이 1973년에 보고한 거에 의하면은 3.8mg의 엘리멘탈 리튬 per 100mg의 리튬 카보네이트에 사실 18.8mg만 엘리멘탈 리튬이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100에. 그래서 하여튼 이 리튬 오로테이트에 그렇게 리튬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았고 기껏 해봐야 한 10분의 1 정도 양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먹는 리튬은 아주 소량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마련해 봤습니다. 그럼 어디서 우리가 리튬을 얻을 수 있느냐? 그 중에 하나는 특별히 제가 과일을 이렇게 멋있는 과일 그림을 하나 가졌는데 정말 가지각색 색깔의 컬러풀한 과일들에 있고 이 그림은 우연히 제가 금요일 날 지난 금요일 날 받은 식탁에서 이 채소를 먹는데 이런 실제적으로 제가 먹은 채소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그 자리에서 찍어서 가지고 왔는데 채소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채소에 있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사실 리튬은 암석과 바닷물에서 극히 낮은 농도로 발견되고 있고요. 그리고 채소나 곡물, 양배추, 토마토와 같은 식품이나 리튬이 풍부한 암석을 자연적으로 통과하는 식수를 통해서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소스로는 정말 이 각 지방의 로컬 그 토지에 리튬이 많이 들어있는 토지도 있고 적게 들어간 토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디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level of lithium in food are somewhat variable. 그러니까 어디에서 기른 채소인가에 따라서 리튬 레벨이 변화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 다음에도 또 나오는데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레벨이 in common foodstuff, 우리가 먹는 foodstuff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저도 이 비욘디를 준비하면서 너츠, 견과류에 제일 많이 높이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고요. 그 다음이 레구메스, 그러니까 콩류예요. 콩류. 그러니까 시리얼 그레인은 우리가 쌀, 보리 같은 그런 건데 첫 번째 너츠, 견과류에 이렇게 많은 걸 보고 저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매일 일일 견과류를 먹는 것을 더 넘어서 이틀 3일치 견과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이 콩밥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인간의 지혜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일, 견과류, 콩, 쌀, 밀, 그다음에 과일, 후르츠 같은 것을 많이 먹는 게 좋고요. 미시나 데어리에는 더 적게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알츠하이머병 새 희망은 손쉬운 리튬 저장량 보충이라는 기고를 제가 어느 히트 뉴스에 적은 것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서 읽어보시면은 더 자세한 것을 얻어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츠하이머병에 정말 왜 알츠하이머병이 일어나는가를 정말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알츠하이머병 치료제가 만들어진 지도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기껏 2년이 지났는데 요새 제일 잘 많이 FDA, 우리나라에서도 KFDA에서 허가받은 약으로는 레켐비와 키순라라는 두 가지 항체가 있습니다. 이 항체는 아밀로이드 베타를 꼭 꼬집어서 잡는 그런 항체이기 때문에 이게 알츠하이머병 전체를 잡지 않고 아밀로이드 베타의 거기만 잡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완전한 약인가 하는 거에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무 비싼 항체를 꼭 그렇게 맞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질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항체로 사용되는 것들이 아리아라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뇌가 좀 팽창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약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자꾸 많은 사람들이 염려가 들고 있는데 이번 네이처에 출간된 연구는 리튬이 뇌 안에서 역동적으로 조절되며 노화 과정에서 인지기능 유지에 기여함을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 그림에서 보면은 이 리튬이 정말 아주 데피션시가 정말 이 MCI 환자들, 그다음에 NCI는 노멀보다 적은 게 이 환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아주 더 재미나는 것은 그러니까 NCI는 not cognitive impairment 정상인이고 MCI는 mild cognitive impairment이기 때문에 경증 인지장애 알츠하이머 디지즈를 보면은 리튬 양이 정말 점점 줄어드는 것이 인지기능이 정상에서 중간 마일드로 갔다가 알츠하이머 디지즈를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확실히 그림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뇌에 플라크가 생기는데 알츠하이머 플라크가 생길 때 플라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 보입니다. 플라크가 있는 것들은 하얀 거로 되어 있고 플라크가 없는 것들인 노란 것으로 그렇게 표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데이터를 말씀드리기보다는 또 이거는 양크너 교수의 페이퍼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구별하실 수 있는 건데 이 normal lithium level in its brain에서는 이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탑 레프트 왼쪽
왼쪽에서 보면은 오른쪽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다음에 타우, 아밀로이드 다음에 악영향을 미치는 타우도 여기보다 여기는 빨간색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 타우 탱글도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쪽은 리튬이 리튬이 제대로 있는 사람이랑 리튬이 부족한 사람들의 차이가 이렇게 아밀로이드 탱글과 타우 탱글이 다르게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보여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리튬 부족이 아밀로이드 디지즈,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병을 패솔로지에 기여가 되고 인지 기능이 디클라인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A베타, 컨트롤은 A베타가 이렇게 작은데 이 데피션시, 리튬이 부족하면 이렇게 초록이 탱글들이 아밀로이드 탱글들이 많아져 있다는 것을 수치로 다 알려준 이 양크너 교수의 네이처 논문에서 나온 피겨 2를 찾아보시면 이런 논문에서 나온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더 좀 쉽게 편하게 정리를 했는데 연구진은 와일드 타입과 일반 마우스와 AD 마우스 모델에서 리튬 결핍 식단을 통해 이런 결과를 관찰했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이 증가되고 피질의 리튬을 50% 감소시킨 결과 아밀로이드 플라크 침착이 여전히 증가가 됐고요. 더 과학적으로 더 바이오 마커들이 타우 단백질 인산화가 촉진이 돼서 타우 파스포세린이나 파스포세린 396, 404가 3, 4배 증가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고요. 신경 염증 활성화가 또 활성 미세 악교세포가 증가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증가하는 리튬을 하면은 여러 가지 나쁜 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기능 저하가 되고 학습과 기억 능력에 심각한 손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뭐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리튬 결핍 때문에 깜빡깜빡하고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한 건데 리튬 부족은 아밀로이드 패솔로지를 더 빠르게 진행시키고 그러니까 인지 기능을 저하한다는 그런 페이퍼의 논문의 그림의 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리튬 부족은 우리 마이크로글리아를 액티베이트 시켜가지고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그러한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논문에서 나온 것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은 그것을 역할을 하는 GSK3 베타라는 카이네이즈에 의해서 이러한 역할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양크너 교수가 왜 리튬 오로테이트냐, 카보네이트, 클로라이드, 그러니까 이놀게닉 리튬 솔트와 올게닉 리튬 솔트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스크리닝을 했는데 올게닉 리튬 솔트가 로어 컨덕티비티 된 이놀게닉 솔트로 빨간 것보다 파란 게 낫고요. 리튬 오로테이트가 오로테이트에 리튬 염이 붙은 것이 가장 컨덕터비티가 낮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제일 좋은
분자 물질, 약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근데 아까도 처음부터 제가 배터리 얘기를 했는데, 자동차 배터리 얘기를 했는데, 배터리에 리튬이 사용되는 이유는 리튬이 주기율표 3번이기 때문에 가장 가볍고 반응성이 높은 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고에너지 밀도를 가지면서 가볍고 긴 수명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리튬은 자기가 가진 두 개 전자를 쉽게 내놓으려고 하는 이온화 경향이 높아서 자발적으로 이온화되어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효율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메모리 효과가 없어 충전 가능한 용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배터리 그림을 하나, 리튬 아이온 배터리 그림을 가졌는데 음극이랑 양극이 있는데 일렉트로라이트가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면 왜 배터리냐? 8월 8일 날 조선일보 기사에 뇌도 배터리 리튬 줄면 알츠하이머병 신호라는 기사를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하버드 의대의 그 논문을 가지고 이런 멋진 그림을 나이 드신 노인이 리튬을 잡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인가 하고 한번 찾아봤더니 바이탈 리튬이 5mg짜리가 바이탈 뉴트리언트, 꼭 필요한 영양소라는 것으로 미국에서 팔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튬 오로테이트 5mg 210 캡슐 7달 하루에 하나씩 먹어도 7달 분이 아주 판다는 것을 제가 정보를 습득을 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품목은 깜짝 놀란 건 이 품목은 제가 선택한 배송지가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배송 위치로 배송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숨은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미국 FDA는 리튬을 팔 수 있게 허가를 했는데 대한민국 식품의약처는 이렇게 서로 사고 팔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쿠팡 같은 데에서 이런 걸 팔기 때문에 야,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가 아닌가? 법은 아직 대한민국에서 파는 걸 허가 안 했는데 어떤 이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마음대로 팔 수 있게 권한을 주는 게 좀 동등하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결론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는 비가역적 신경퇴생으로 인해 발병한다는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무증상일 때 제일 처음에 아밀로이드 베타가 축적이 되고 그다음에 타우가 축적이 되고 난 다음에 MCI 전조 증상이 일어나고 인지장애가 일어나는데 신경퇴행이 일어나고 인지장애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리튬을 미리 이 상태에 타우 상태에 가도 리튬으로 리버스 그러니까 가역적으로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여튼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맺는 말을 양크노 교수는 말을 빌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연구가 리튬의 잠재력에 대한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그 역할을 더욱 자세히 규명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 그는
리튬 수치가 뉴런의 정보 전달 방식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 데이터는 안 나왔지만 리튬이 우리 뇌에서 정보 전달을 하는 방식을 생각하고요. 또 양크노 교수가 휴대폰, 노트북, 전기 자동차에 전력을 공급한다라고 그는 말하면서 이 마지막 말을 꼭 공유하고 싶은데, 양크노 교수가 제 생각에는 뇌가 우리보다 먼저 이 독특한 전기화학을 활용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노트북, 전기 자동차보다도 우리 뇌가 이 전기화학을 사용을 해서 우리는 정말 정말 그 3,000년 전, 4,000년 전부터 우리 뇌는 이 독특한 전기화학을 활용했기 때문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맺는 말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오지랖 왕자님께서 리튬을 먹으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 네이처에 나온 오늘의 페이퍼에 오지랖 왕자님이 그 말씀을 제대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리튬은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는 영양 성분인가요? 리튬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비싸지도 않고, 우리가 물이나 땅에서 얻어지는 뭐 아까 제가 견과류 얘기를 했는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에 존재하는 원소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벼운 철로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자연이 만들어준, 그러니까 자연이 만들어준, 우리가 땅에다가 곡식을 심고 거두고 하는 그런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분께서 60대부터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뇌영양제를 복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초기 치매로 진단을 받으셨는데 치매 예방을 위한 뇌영양제를 꾸준히 복용했는데도 치매 판단을 받으셔서 가족들도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치매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마 그 치매 예방 그 뇌영양제에 리튬이 안 들어 있을 거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영양제가 이게 좋다 저게 좋다에 사실 현혹되기 쉬운데, 그렇게 현혹당하시지 말고 사실 싸고 안전한 리튬 오로테이트를 매일 5mg씩 잡수시면은 전혀 염려를 좀 최소한도 우리가 꾸준히 하면은 치매를 늦출 수 있고 멈출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치매 가족력이 있어서 더 늦기 전에 뇌영양제든지 섭취하고 싶은데 포스테딜세린 3개월 복용하고 있습니다. 포스테딜세린은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포스테딜세린이 어떻게 뇌치매를 예방하느냐,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밑에 아르기닌도 마찬가지인데, 아르기닌도 결국은 포스테딜세린이나 아르기닌도 그 원소 하나가 영양제를 알아보는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리튬 오로테이트를 알아보십시오.
제가 또 하나 놀란 것은 이 연구 논문에 있는 미국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리튬 오로테이트처럼 어느 한 회사가 정말 제약회사가 돈을 많이 들어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런 거를 주장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참 우리들에게 공평한 것 같습니다. 공평해서 리튬 오로테이트처럼 아주 상대적으로 값싼 약을 매일 먹을 수 있게 준비를 해두었는데 이제야 이번 논문을 통해서 그것이 알려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지금 잔돌이 분도 마찬가지지만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비욘드 TV를 다시 잘 들어보시면 되십니다. 지연 멋져님이 고등어가 치매 예방에 좋다고 고기보다 생선구이를 자주 먹으라고 합니다. 뭐 그것도 제가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지만 오메가 지금 너무 과한 광고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기름 성분을 굳이 안 먹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꼭 리튬 오로테이트는 꼭 잡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치매에 지금까지 뭐가 좋다 했지만은 원리가 발표된 원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리튬이 치매를 일으키는 구체적인 원소 부족, 원소라는 것을 이번 논문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복용하는 것은 도움이 되나요? 뭐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일이지 뇌 건강에 저는 뭐 단지 리튬 오로테이트 한 얘기만 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의 기억 건강 개선에는 어떤 영양제가 도움이 되는지요? 어려서부터 리튬을 먹어야 되는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특별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왜냐하면 나이가 드신 분들이 리튬이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조건 없이 무조건 잡수시라고 권유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글쎄 자꾸 포스페티딜세린 제가 그분들한테 야단 맞을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저는 그 뇌 건강을 위해서는 리튬을 꼭 잡수시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튬 빼고 제가 뭐 영양제 정리해 드려서 이런 영양제를 먹어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럼 제가 무엇을 하느냐는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비타민을 꼭 먹습니다. 비타민, 종합 비타민, 비타민 B 컴플렉스, 비타민 C는 필수로 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제가 아침마다 뭐 5시 30분이면 꼭 일어나서 그것을 먼저 먹습니다. 리튬은 빼지 말고 더해 주세요. 하여튼 제가 오늘 정리를 다시 한번 할 것 같으면 우리 뇌가 배터리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그런 새로운 개념에
사실은 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가 전기 장치로 이렇게 전기화학을 활용해서 정보 전달을 하고 정보 전달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우리 몸 안에 갖추고 있었는데, 특별히 나이가 들면은 리튬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저희 데이터에서 보면은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 아밀로이드 탱글 같은 것이 마이너스 차지인데, 리튬이 그 플러스 차지가 그곳에 가서 탱글을 풀어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에 깜짝 놀랐고요. 그러니까 왜 나이가 들면 리튬이 부족할까? 아마 그런 깜빡깜빡할 때마다 이 탱글을 풀어주기 위해서 리튬이 작용하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에게 더 리튬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뭐 인지 기능 관리를 언제부터 하셔야 되는지는 본인들의 판단이고, 최소한도 좀 하여튼 50대가 넘으면은 아마 리튬 보충을 하시는 것이, 그것이 자연의 섭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저는 뭐 또 마지막 멘트는 정말 양크노 교수가, 하여튼 제 생각에 양크노 교수 생각에는 뇌가 우리보다 먼저 이 독특한 전기화학을 활용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약간 의문으로 하셨지만, 아마 그분은 우리 뇌가 이런 전기화학을 배터리 시스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뇌 배터리에 리튬을 충전하는 것이 가장 우리 뇌가 활동을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비욘드 TV에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들어주신 분들 뇌 건강을 위해서 리튬 오로테이트 하루에 하나 5mg씩 잘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